시계 바늘을 2020년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던 그 시절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닫히자 한국인들은 현관문 앞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유통 판도를 뒤흔든 단어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새벽 배송입니다. 잠들기 전 주문하면 눈 뜨자마자 문 앞에 와 있는 마법.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기이한 속도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유전자를 가장 완벽하게 자극하는 버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토록 아침 7시에 집착했을까요?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밤 12시 50분,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재우고 소파에 앉은 주부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켭니다. 마감 시간인 11시가 되기 전에 결제 버튼을 눌러야 내일 아침 식탁에 가장 신선한 샐러드와 우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12시가 지나면 사라질 신선함을 잡기 위해 5천만 국민이 매일 밤 쇼핑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과거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줄을 서서 계산하던 그 번거로운 노동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밭에서 갓 따온 상추가 오는데 굳이 라는 인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문 앞에 쌓인 보라색 혹은 갈색 박스들은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가장 트렌디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현대인의 훈장이자 일종의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산타클로스 선물처럼 느껴졌던 이 편리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돈을 무서운 속도로 태워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 단연 쿠팡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로켓 배송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등 주요 언론이 주목했듯 쿠팡의 덩치는 매년 기적에 가까운 속도로 커졌습니다. 매출 20조 원, 30조 원 돌파. 유통 공룡이었던 이마트와 롯데 쇼핑마저 제치고 대한민국 유통 왕좌를 차지했으니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매출 성적표를 뒤집어보면 아주 기이하고 서늘한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익의 부재입니다. 창사 일의 흑자 전환 직전까지 쌓였던 누적 적자만 무려 6조 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전 국민이 쓰는데 왜 돈을 못 벌어? 쿠팡은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이건 계획이라기보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현금을 태워서 버티는 잔혹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2,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주문했다고 칩시다. 이걸 싱싱하게 배달하려면 두꺼운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팩까지 꽉꽉 채워야 합니다. 포장비와 물류비가 상품 가격을 잡아먹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한때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하얗게 뒤덮었던 그 거대한 스티로폼 산들을 말이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졌던 이 포장재 쓰레기 대란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처리 비용이자 피 흘리는 상처였습니다. 결국 새벽 배송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수학적으로 풀 수 없는 잔혹한 게임이었던 겁니다. 바로 괄호사, 구하로서 라는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든 새벽 2시, 칠흑 같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로켓처럼 빠른 배송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를 쥐어짜낸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외신인 로이터 통신, 로이터스조차 한국의 이 기형적인 노동 현실을 주목했습니다. 쿠팡이 뒤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보도 이후 새벽 배송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조정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마주하는 그 신선함, 프레시니스는 사실 누군가의 수면 시간과 생명을 맞바꾼 대가였던 겁니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주말 죽어가면서 배달된 택배를 우리가 받아도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죄책감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새벽 배송은 혁신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공포의 시간이었죠. 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새벽 배송의 원조, 우리에게 보랏빛과 전지현으로 기억되는 컬러 컬러털리가드 돌도 칠토리 또르떠리 토리 추리 털르토르딴
리치리토리 추리토리 토리토리토리토리 추리토리토리토리 뚜리다 출토끼를 토리토리토리토리 수리토리 토리토리토리토리 토리토리토리가 처리토리토리토리토리토리 추리토리토리토리토리토리토리토리 컬러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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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업계에서는 컬리가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신성식품 콜드 체인 비중이 너무 높아 물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컬리는 보란듯이 아주 영리한 태세 전환으로 이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채소 가게가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차가운 냉동 트럭으로 보내려면 배송비가 상품 가격보다 더 나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였죠. 그래서 컬리는 뷰티와 가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피는 깻잎 한 장만큼 작지만 가격은 5만원, 10만원이 넘는 립스틱과 향수를 그 차가운 새벽 배송 박스에 함께 담기 시작한 겁니다. 물류 트럭은 똑같이 굴러가는데 박스 안에 담긴 물건의 객단가가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만년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컬리는 드디어 분기 흑자 달성이라는 기적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쿠팡이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일 때 컬리는 상품 구성을 뜯어고쳐 수익성이라는 토끼를 잡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배송이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독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족쇄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카드 명세서 꼼꼼히 확인해 보셨나요? 쿠팡 회사의 지네토리텔 튤리패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한 달에 4,900원, 2,900원이라며 커피 한 잔 값이라고 가볍게 결제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기업들이 노리는 진짜 락인 효과, 즉 가두리 양식장 전략입니다. 일단 멤버십에 가입하는 순간 소비자의 뇌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미 애누얼 회비가 아까워서라도 본전은 뽑아야지 라는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퇴근길 집 앞 편의점에서 사면 돼 우유 한 팩을 굳이 앱을 켜서 주문하고 배송비 무료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과자 부스러기까지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우리는 똑똑하게 소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설계한 알고리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구독의 늪이 너무나 깊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로 드라마 보고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영상 보고 멜론으로 노래 듣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콩나물과 두부까지 월정액을 내고 받아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마치 빨대가 꽂힌 듯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통 공룡이라 불리던 대기업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유통의 제왕 롯데를 볼까요? 롯데온은 야심차게 시작했던 새벽 배송 서비스인 새벽의 온을 결국 중단했습니다. 편의점 왕국 BGF 그룹이 인수하며 승부수를 던졌던 헬로네이처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프레시지 역시 새벽 배송에서 손을 뗐죠. 도대체 왜일까요? 자본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배송은 말 그대로 돈을 태워서 시간을 사는 구조입니다. 물류센터를 짓고 콜드체인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정비가 듭니다. 쿠팡처럼 전국을 쿠세권으로 만들 정도의 압도적인 물량 밀도가 나오지 않으면 배송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던 겁니다. 결국 어설프게 진입했던 기업들은 수천억 원의 수업료만 내고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쿠팡과 컬리, 이 두 개의 거대한 탑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승자 독식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벽 배송이 주춤한 사이 골목 상권의 절대 강자 편의점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GS25와 CU가 앱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에 가져다주는 퀵커머스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왜 기다려? 지금 당장 가져다 줄게 라는 식이죠. 슬리퍼 신고 나가는 슬세권을 무기로 대형 마트와 새벽 배송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자본력으로 찍어 누르려던 재벌 기업들의 패배. 이것은 물류 전쟁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밀도와 집요한 효율이라는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나에게 1분이라도 더 빨리, 100원이라도 더 싸게 주지 않는 기업에는 절대 충성하지 않으니까요. 시계 바늘을 2020년으로 돌려보죠. 잠들기 전 밤 11시에 주문한 사과가 다음날 아침 식탁에 올라오는 마법.
신선함에 목숨 거는 한국인들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자 새로운 표준이었죠. 마트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빨리빨리를 외치며 스마트폰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압도적인 지배자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물류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매출. 매년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매출 그래프 뒤에는 수년간 쌓여온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제국이었지만 속은 돈을 태우며 버티는 위태로운 구조였던 겁니다. 범인은 바로 콜드체인입니다. 상추한 봉지를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거대 냉동 창고를 24시간 돌리고 냉동 탑차를 굴리고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아이스까지 꽉꽉 채워 넣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입니다. 고작 2,000원짜리 채소를 팔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얼마의 비용을 태우고 있는 걸까요? 현관 앞에 쌓인 스티로폼 산을 보며 이게 맞나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땀, 아니 목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신 로이터 통신까지 주목했을 정도로 한국의 새벽 배송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로 인해 실제로 새벽 배송이 일시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밤새 달리는 트럭 운전석에는 피로에 찌든 가장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레이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랏빛 혁명의 주인공, 컬리의 변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영리했습니다. 채소만 팔아서는 결국 말라 죽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최근 이들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 그 비결은 바로 품목의 확장이었습니다. 신선식품을 넘어 화장품, 가전 같은 썩지 않는 물건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물류비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 그야말로 판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독이라는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와우 멤버십, 컬리 패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그 돈 아깝지 않으신가요? 회비 내냈으니 본전 뽑아야지 라는 생각에 우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또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락인 효과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들의 생태계에 갇혀 매달 세금을 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터에는 이미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롯데 같은 유통 공룡들조차 새벽 배송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했습니다. 돈만 쏟아부어서 되는 게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들이 그 빈틈을 노리고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확실한 건 어설픈 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저녁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성격 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 장을 볼 힘조차 없는 워라밸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더 냉혹합니다. 쿠팡의 거대한 물류센터를 채우는 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효율성은 극대화되겠지만 그 많던 일자리는 어디로 갈까요? 화려한 기술의 발전 뒤에 인간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입니다. 지갑은 얇아지는데 배송비와 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편리하면 비싸도 쓴다? 이 공식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2020년의 열광으로 시작된 새벽 배송 전쟁. 그 끝은 노동자의 희생과 기업들의 처절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무조건 퍼지던 돈 태우기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그리고 아주 비싼 청구서를 내밀 준비가 된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 소비자의 몫이 되겠죠. 어쩌면 조금 늦게 도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새벽 7시의 강박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현관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새벽 배송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배송비가 1만 원으로 오를까요? 아니면 서비스가 축소될까요?
기업들이 내놓은 답안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소멸입니다. 쿠팡의 최신 풀필먼트 센터 내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50개 규모의 거대한 창고에 사람의 고함 소리나 분주한 발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수백 대의 무인 운반 로봇, AGV들이 바닥의 QR코드를 읽으며 조용하고 섬뜩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찾아낸 유일한 생존 공식입니다. 왜일까요? 물류 비용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비싼 변수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밤에 잠을 자야 하고 다칠 수 있으며 야간 노동에는 1.5배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과로사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휴게 시간도 필요 없으며 무엇보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쿠팡이나 컬리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기술 투자에 올인했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AI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새벽 배송 전쟁의 이 막은 누가 더 빨리 물류센터에서 사람을 지우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로봇이 골라 담은 상자가 자율주행 트럭에 실려 집 앞에 도착하는 세상. 7시의 기적은 계속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일자리는 로봇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소비만 하는 기계가 되는 건 아닌지 섬뜩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 혁신과 생존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경제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시계 바늘을 잠시만 돌려봐도 우리는 돈이 아주 흔했던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몇천 원 더 내고 편안함을 사는 게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0판80도 달라졌습니다. 작년 사과 하나가 10,000원을 넘어가면서 금사과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대파 한 당 가격에 온 국민이 허탈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배송비가 포함된 비싼 식재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끄고 조금이라도 더 싼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바로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물류비는 필연적으로 폭등합니다. 트럭을 움직이는 기름값부터 포장재 원료까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소비자의 지갑은 다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넘쳐나던 시절, 새벽 배송은 혁신이었지만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지금. 그것은 어쩌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사치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 냉혹한 청구서를 받아들 시간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치열했던 새벽 전쟁, 결론은 아주 명확한 3가지 흐름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묻지마 성장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2020년 투자금을 태워가며 누가 더 빨리 갖다 주냐를 경쟁하던 출혈 경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장은 아주 냉혹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낼 수 있는가? 쿠팡과 컬리가 살아남은 건 단순히 빨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류 자동화와 멤버십이라는 거대한 락인 효과로 수익 구조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숙제를 풀지 못한 롯데온이나 다른 유통공룡들은 결국 새벽 시장에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청구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건당 배송비를 냈다면 이제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구독료와 내 개인정보, 그리고 소비 습관이 그 대가입니다. 우리는 배송비가 무료라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와우 멤버십이나 컬리 패스 같은 구독 시스템 안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배송비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가두리 양식장 안에 묶어두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승자독식의 그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은 이제 1등과 2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설픈 자본력으로 뛰어들었던 중소업체들과 후발주자들은 모조리 정리됐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지는 줄어들었고 살아남은 거대 플랫폼들이 가격과 서비스 규칙을 정하는 시대, 즉 공급자가 지배하는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한강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새 치열하게 골목을 누비던 새벽 배송 트럭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지우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가 늦게 올까봐 설레던 그 마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